저기 이선숙님이 30년 동안 새우를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우에 알레르기가 생겨 먹을 때마다 얼굴에 모기 물린 것처럼 두드러기가 올라온다. 네. 그래서 5년 동안 못 먹고 있다. 예, 알레르기가 왜 지금 생기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알레르기가 있진 않고 이제 지나면서 하나하나 생기는데 아하. 예, 저도 아직은 그 신비를 모르는데요. 우유 계란 알레르기는 1, 2세 때 어린아이에 주로 생기고 그다음에 생선이나 갑각류 그리고 저런 과일이나 야채 알레르기는 좀 더 커서 생기거든요. 어릴 때 있었던 우유, 계란, 밀가루, 땅콩, 견과류 일부는 저절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근데 네. 과거에는 정말 그냥 한 3돌 되면 거의 다 없어진다 이랬습니다. 20년 전에는. 근데 요새는 뭐 환경 요인이겠죠. 근데 무슨 요인인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네. 이제 7살 되면 7, 80% 없어진다 이러고요. 아주 최근 보고들은 한 사춘기 돼야 7, 80% 없어진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요.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연령이 자꾸 좀 올라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들어가도 예를 들면 네. 이제 여기에는 뭐 새우가 안 들어 있어도 그거 숟가락을 어디 딴 데 섞어서 만들어도 그럴 수 알러지가 팍 있어요. 올라오고 네네. 그렇다면서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그 음식으로 사용한 도마, 칼, 칼, 너무 그 냄새가 나는 그 요리할 때 장소에 같이 있는 거. 공기로도. 조차도 힘든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야, 예. 엄청나게 극미량만 들어가도. 네, 이렇게 보이는 거 말고도 예, 단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선생님? 나노그램 단위죠. 예? 뭐 밀리그램, 킬로그램,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 단위도. 나노그램이면은 10억분의 1g인데요. 삼계탕에 계란이 동동 떠다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쬐끄만 계란 2개. 닭이 계란 알을 품고 있는 쬐끄만 시절에 그 달걀이 떠 있는 경우가 있어서 평소에 닭은 먹고 괜찮은데 계란 알레르기 환자가 그거 먹고 그런 경우도 평생 딱 한 번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작은 아주 심한 미량으로도. 경우는 어머니가 먹고 모유로 200 나노그램, 20 나노그램 나오는 거에도 반응을 입 주변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와, 그러니까 희귀템이에요, 그건. 야, 아주 드물지만 예. 초극미량인데 예, 예. 그걸 먹고 아기에게 여기가 두드러기 예, 생긴다.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이야, 이게 참 오묘한 세계네요. 자, 박수연 님이 21살 여성인데 새우 알레르기 있는데 네. 대하 소금구이 먹으면 두드러기 난대요. 네. 근데 일반 새우 튀김이나 깐풍 새우는 반응이 없대요. 네, 저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조리법 완벽히 익혔냐, 들리겠냐, 아니면 완전히 생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그 족보에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예를 들어서 땅콩 알레르기 하나를 볼 때 중국에서 삶아 먹는 스타일의 땅콩, 거기 알레르기가 좀 적고요. 미국에서 로스팅, 볶아 먹는 스타일에서는 알레르기가 많고 이게 한 1, 20년 전에 규명이 됐어요. 어허. 그래서 달걀도 보면은 이제 구워 먹은 거랑 반숙한 거랑은 알레르기 항원성이 확 다르거든요. 어느 게 더 많아요? 뭐 구워 먹는 게 덜 하죠. 그러니까 반숙이 알레르기가 더 많다. 알레르기가 더, 왜냐하면 조리법에 의해서 알레르기 물질이 이렇게 있던 게 뭐 이렇게 변형이 되니까 굽게 되면 변형이 더 심하게 더 되겠죠. 심하고 100도로 오래 끓여도 심한데 구운 뭐 200도로 구우면 더 심해서 그리고 계란 알레르기 있는 분은 좀 반숙보다 구워 드시라 이건가요? 이제 구운 달걀 먹으라 그러는 환자가 많습니다. 구운 달걀 네, 심지어. 구운 거는 시판되는 것도 그렇고 오. 증상 없는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근데 심한 애들은 그것도 안 돼요. 물론 무조건 심한 애들은.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너무 막 전문 용어가 들어가는데 식품 사달이라고 해요. 그거를. 네. 예를 들어서 조리법에 따라서 알레르기 항원성이 막 점점 줄어들거든요. 사실. 예.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토피 피부염인데 그래서 이것저것 유명한 거 다 안 먹는다. 이거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잖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아토피 피부염이 그것 때문에 악화된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이것저것을 너무 어린 시절에
특히 뭐 모든 단백 다금식 하시오 이렇게 지시받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영양결핍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생만 하십니다. 유발을 하는 식품만 피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알려진 식품을 다 기피할 필요는 없다. 네네. 이거는 국내나 아시아엔 적용하지는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인데 예를 들어서 땅콩 알레르기가 유럽 같은 데는 뭐 전 인구의 막 5%, 3% 막 이런가 봐요. 7%. 그러니까 땅콩을 금식하지 않고 조금씩 먹였더니 땅콩 알레르기 발생이 줄어들더라 하는 논문이 완전 센세이셔널 했는데 그거를 그 뉴스 토픽만 보면 뭐든 빨리빨리 먹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논문을 잘 읽어보면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미 그 경우는 땅콩 알레르기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다 했습니다. 하고 있는 애들은 안 먹였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걸 조금 먹으면 안 되고요. 알레르기가 없는데 미리서 그냥 예방한다고 이것저것을 안 먹으면 안 된다. 네, 그건 너무 확실하고.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알레르기 검사를 그냥 다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먹고 있는 것 혹은 앞으로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검사 수치가 나왔다고 금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안타깝거든요,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너무 지나치게 다 원천 복세로 차단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증세가 없는 사람이 그걸 계속 먹어주니까 덜 생기더라. 네, 그건 맞는 말인데 네네. 있는 사람이 조금씩 먹어라 그 얘기는 아니다. 네, 근데 있는 사람도 아주 극소량이나 고열 처리한 베이킹 식품이나 이런 거는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건 먹어도 됩니다. 네, 그 이매령 님이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예방 접종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 독감 백신 같은 거 뭐 네, 계란에서 많이 그거 만드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건 아니고 주의해서 하면 되는데 제가 거의 27, 8년 동안 계란 알레르기 환자에서 독감 접종 때문에 두드러기 났던 경우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모님과 의사가 이제 서로 마음이 통한 상태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고 맞으면 되고요. 저는 이제 한 1시간 정도를 관찰할 것을 권해드리고 과거에 한 10년 전에는 뭐 나눠서 맞춰야 안전하다. 뭐 맞히지 마는 게 안전하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었지만 아주 최근에는 그건 아니고 주의를 살피면서 이제 주사를 맞히는데요. 사실 크게 문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게 선생님 저는 개인 개인 의견인가요? 얘기가 아니면 다른 외국 전문가도 다 그렇게 하나요? 외국 및 국내 대한소아청소년과 학회에서 출판한 그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독감 주사 맞고 두드러기가 났다, 뭐 10개 이상 케이스 레포트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네요. 예, 매우 드물어요, 제가 보기에는. 먹었는데 그냥 확 반응이 나타나는 심하게 이런 식품이 따로 있나요? 그게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잘 일어나는 그런 네. 식품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병원 방문한 환자들 대상으로 수천 명을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게 좀 바이어스가 있는 게 전 국민 대상 어떤 빈도가 아니라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다기관에서 연구를 몇 가지를 했는데요. 네, 그 연구 하셨잖아요. 네. 뭔가 답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 죄송한데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 주실래요? 뭔지? 흔히 일어나는 거? 아니요, 그 제일 아나필락시스 강도 심하게 네, 나타나는 게 네. 뭐예요, 선생님? 그 그래요? 그다음에 네, 2등이 뭐예요? 그다음에 식물성이 그래요. 식물성.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퀴즈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필락틱 쇼크가 올 정도로 그런 게 경향이 가장 심한 거. 가장 심한 식품 1등이 뭐냐?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하셨잖아요.
1등으로 나온 게 있다는 얘기죠.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다 들렸다고. 다 들렸다고요? 아, 식물성. 아, 1등이에요, 1등. 네, 1등이 뭘까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원인 식품은 안 드셔야 됩니다. 감히 이렇게 안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뭐 1년이나 2년, 6개월 이런 단위로 항원마다 다른데 재검사를 해서 그 어느 정도 좋아졌다 싶을 때에 유발 시험을 하고 먹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정답자가 나오셨어요. 네. 정답은 디디님의 메밀입니다. 메밀. 네. 메밀 얘기 좀 메밀이 해주세요. 네. 그 메밀이 그 문제는 메밀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다 이 말이랑은 좀 틀리고요. 네. 메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심한 증상이 있어요. 한 65% 정도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병원 연구도 그래서 메밀이라는 식품 자체는 굉장히 아나필락시스나 중증 증상을 일으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식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메밀을 안 먹어야겠네요. 그거는 안 드셔야 되고요. 안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메밀은 벼게 같은 거에도 이제 메밀 겨인데 거기에 이제 조금 항원이 있을 수 있어서 호흡기로 천식 나타나는 환자도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고요. 유럽 파케지에 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그 메밀 그 가루 만드는 직업성 천식도 있습니다. 메밀 가루로 뭔가를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네. 야, 여러분 의학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메밀이 좀 가장 좀 위험할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네. 그리고 참고로 보통 식품 알레르기 100이다 그러면 25% 정도는 심한 증상, 중증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오, 25%. 경험을 해요. 한 번 정도는. 그 다음부터 조심하니까 괜찮죠. 그런데 땅콩, 호두, 잣, 식물성들 있잖아요. 그거는 40% 정도. 오, 비율이 더 높네. 예. 그래서 그 식물성 말씀하신 그 2등. 분도 네. 맞긴 맞습니다. 네. 1등은 메밀 65%라고 얘기했고요. 65 정도.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리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아니. 됐어. 됐어. 됐어.